그러면 그 소도시 때 접근해 놓는다라면, 평생 묻어 놓는다. 평생 묻어 놓는 그 투자를 월세 투자로 묻어 놓는다라면 수익 계속 얻어지면서 자, 매매가 상승은 계속 이어져요. 자, 그럼 대출도 계속적으로 더 뽑을 수가 있고. 아이고, 여러분들 부자 되고 있으신가요? 자, 부자 되는 강의 전달 드리고자 굉장히 노력합니다. 자, 부자 되는 강의 전달 드리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소액으로 투자했어요. 자, 소액. 사실 정말 작게 들어갔던 그 비용 같은 경우는 300으로 투자 한 채를 샀던 적도 있었죠. 2014년, 자, 5월달. 2014년 5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발상 투자하기 굉장히 좋았던 그 시기였습니다.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투자 했었었죠. 자, 그래서 300으로 투자했던 그 물건, 자, 지금 같은 10배 올라 있습니다. 10배 이상 올라가 있죠. 자, 10배라고 하는 게 매가 대비해서 10배 오른 게 아니라 투자금 대비해서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10배. 여러분도 사실 이게 1억이 이상이 되지가 않다 보니까 1억 오른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1억 오른 게 더 좋다. 근데 1억 투자한다라고 쳐봅시다. 자, 1억 투자했는데 1억 벌었다. 그러면 한 배밖에 더 번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투자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이 더 중요하다. 자, 얼마를 버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10배 올랐다라고 하면 1억 투자를 해서 또 10억 벌어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이를 굉장히 염두를 하셔야 된다.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 말씀드렸다시피, 자, 소액으로 경제력 자유까지 달성을 했는데, 자, 소액으로 경제력 자유를 달성하는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책을 많이 읽었죠. 자, 책 3년 동안 1000권 읽었고, 5년 동안 재테크 책만 1000권 읽었습니다. 1500권 정도였죠. 재테크 책만 1000권. 자, 그러다 보니 경제력 자유 달성하기까지 굉장히 도움이 됐던 책들이 많아요. 자, 그 책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책입니다. 자, 재테크의 99%는 실전이다. 자, 재테크의 99%는 실전이다라는 책입니다. 자, 젊은 나이에 풍요한 자, 경제력 자유를 획득한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들은 나보다 좀 더 일찍 돈의 위력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다. 비단 경제적 풍요뿐 아니라 인생에서 참된 가치로 정의될 수 있는 것들을 원하는 만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많은 것을 걸어야 한다는 진리 또한 하루빨리 터득한 사람들이다. 돈, 사회적 지위, 학문적 성취, 사랑 등 그 어떤 것도 집중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바라는 만큼 이룰 수 없다. 자, 이 문구 같은 경우는 제가 끊임없이 공부를 했던 이유입니다. 자, 이 문구 나오죠. 자, 젊은 나이에 풍요한 경제력 자유를 획득한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들은 나보다 좀 더 일찍 돈의 위력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다. 자, 우리는 그런 얘기 하죠. 자, 책을 읽으면 깨닫는다. 책을 읽게 되면 깨닫는 것들이 많다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 책을 읽게 되니까 깨닫게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책을 한 권 읽었을 때 깨닫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여러 권 책을 읽었을 때 깨닫는 게 더 많을까요? 당연하게 후자가 더 많겠죠. 많이 읽을수록 많이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책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한 권 읽었을 때 깨닫는다라고 하면 시간이 걸리죠. 사실 1년에 읽을 수 있는 책의 권수는 거의 정해집니다. 많이 읽는다고 하더라도 뭐 무한정 많이 읽게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읽었던 그 책이 자, 그 당시에 깨달아서 아, 예전에 알았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이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런 책들을 만난다라면 자,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 정도로 시간적인 딜레이를 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책을 많이 읽었던 이유가 사실 이 이유였어요. 자, 깨닫는 것들을 많게 되게 되면 보이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돈, 사회적 지위, 학문적 성취, 사랑 등 그 어떤 것도 집중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바라는 만큼 이룰 수 없다. 자,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노력해서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도 마찬가지죠. 자, 노력도 중요하지만 집중,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노력, 같이 병행해야지 이룰 수 있다. 경제적 자유 달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책이죠. 나는 1%의 가능성에 도전한다.
그래, 먼저 경제적으로 독립하자. 그 다음에 공부를 해서 내 꿈을 이뤄가자. 그러기 위해 먼저 영어 강사가 되자. 내 목표는 우선 경제적 독립이었다. 경제적 독립이라는 얘기는 경제적 자유라는 의미입니다. 내 경제적 자립이란 자유와 같은 말이었다. 라면 한 그릇 사 먹을 돈이 없이 도시락을 넘겨봐야 하는 비루함에서 해방될 수 있는 자유. 속이 뒤틀려도 참고 살아야 하는 비굴함으로부터의 자유. 어렵게 사는 가족들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빈민으로부터의 자유. 그토록 하고 싶었던 공부를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빠지지 않아도 되는 자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땅으로 나를 데려다 줄 표 한 장을 살 수 있는 자유. 내게 돈은 바로 이 자유와 동의어였다. 자유라는 의미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저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사는 정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셨어요. 혹시라도 자신이 좀 열심히 산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이 있다면 이 책 꼭 한번 추천드릴게요. 굉장히 치열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자, 돈이 없어서 영어 강사 일을 하는데, 자, 강의실에서 잠을 자야 했어요. 잠잘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영어 강사의 C다부터 시작합니다. 자, 조수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조수로서 커갑니다. 자, 커가게 돼서 여러 가지 강사로서도 활약을 하고 대학교에 갔는데, 자, 부산 사투리 구수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구수한 사투리에 영어 실력까지 받쳐주다 보니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고, 자, 인기 끌었던 걸 갖다가 뉴욕 대학교에 유학을 의도적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만들어졌던 게 보로보카였죠. 보로보카. 굉장히 유명한 영단어 책으로, 자, 매번 베스트셀러예요. 한번 만들어 놓으니까 계속적인 베스트셀러. 지속적인 소득을 이 책을 통해서 만드셨어요. 자, 그 유학 중에 만들었던 그 책이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치열하고 열심히 사는 정도들을 이 책을 읽으면 디테일한 그 부분 확인할 수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간절하잖아요. 정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자, 이런 생각들 할 수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책을 출판한다. 였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 굉장히 퀄리티 있는 책 만들어졌죠. 자, 이분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내 목표는 우선 경제적 독립이었다. 경제적 독립이었다. 독립을 해야지 자신이 원하는 삶들, 자기가 이때까지 계획했던 그런 삶들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인했고, 자, 이 확인을 바탕으로 실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경제적 독립을 목표로 해서 시작했던 그 행위가, 자, 그 행위가 결국에는 경제적 독립까지 만들어졌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책이죠. 나는 1% 가능성에 도전한다라는 같은 책입니다. 막상 돈 벌고 공부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서울 생활에서 내 꿈의 청사진은 점점 빛을 발하고 있었다. 어찌어찌 공짜 강의를 들을 수는 있었지만 당장 끼니와 잠자리도 해결하지 못하는 판국에 그런 꿈이 다 무슨 소용이겠는가. 경제력 자립 없이는 꿈을 이루기 위한 공부를 계속할 수 없다는 낭패감에 눈을 번쩍 뜨고 우선 그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영어 강사로 돈을 버는 길을 택했다. 자, 돈이 없다라고 하기는 자신의 꿈, 목표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 일단 돈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였죠. 굉장히 이 경제력 자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돈은 중요합니다. 돈이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자, 투자 수익에 따라서 자, 이런 월세 흐름들 만들어갈 수 있는 임대 소득 역시도 마찬가지 추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목표치 세우고 시작하게 됩니다. 자, 영어 강사의 일은 내 삶의 목표가 아니다. 다만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 이렇듯 예전에 아버지가 보여준 목표가 멀수록 발밑을 보고 걸어가라는 처세를 나름대로 적용해 보았다. 경제적 자유까지 가는 길에 굉장히 공감을 일으켰던 책이었습니다. 자, 이 책 읽고 굉장히 그 헝그리 정신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 달성돼 있던 그 순간에 읽었던 그런 책이지만 굉장히 공감되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이런 처절한 그런 목표 의식, 처절하게 달성되겠다라는 뚜렷한 확고한 의지를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의지를 다 잡을 수가 있었던 그런 책이었어요. 자, 이 책을 읽고 자, 지금 가는 길 맞다라고 생각했었던 자, 이런 확신을 주었던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드린 거죠. 사실 재테크 책은 아닙니다.
사실 이런 자서전에 해당되는 그런 책이죠. 이때까지 성장치에 대해서 다 녹아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정도. 사실 경제적 자유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해야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죠. 자, 세 번째 책이죠. 평생 월급 보장 프로젝트입니다. 솔직히 저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고 회사를 운영할 필요는 더더욱 없지요. 사실 지금보다 더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여러 가지 경비를 들여 굳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보다 홍콩 은행에 가끔 전화해 자산 운영이 잘 되는지만 체크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빈둥빈둥 지내면 인생이 따분하겠죠. 다양한 사람과 만나 인맥을 넓히고 투자하는 일을 즐겁게 여기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자, 끊임없이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사실 경제적 자유 달성하면 일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일을 계속 해야죠. 안 그러면 따분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그런 상식선에서도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아무것도 안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삶의 활력은 계속적으로 잃어갈 겁니다. 자, 이분 역시도 마찬가지 그런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그런 고민 하셨었고, 자, 회사를 운영하는 이유가, 자, 인맥을 넓히고, 자, 이렇게 얘기했죠. 다양한 사람과 만나 인맥을 넓히고 투자하는 일을 즐겁게 여기기 때문에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이유가, 자, 그런 이유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이 경제적 자유가 더 공고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을 그만둘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해 가는 나중에 살고자 하는 그 삶을 계획 세울 수가 있겠죠. 더 좋아하는 것들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해가며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이뤄가는 그런 목표치들 세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같은 책이죠. 자, 20살에 만난 유대인 대부호의 가르침에 따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일상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생활이 곤란해지는 부자유인과 일을 하지 않아도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자유인, 경제적 자유를 손에 쥔 사람이다. 자, 여기에서 두 가지 부류가 나오죠. 자, 두 가지 부류.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부자유인이 아니라, 자, 이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일을 하지 않아도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자유인이다. 자유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는 원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단 기본 요건이 이 자유인이 된 상태에서 자유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기본적인 달성돼야 되는 목표는 뚜렷하게 정해집니다. 자, 뚜렷하게 정해지죠. 경제적 자유라는 그 목표치이죠. 자, 목표치 같은 경우는 어떻다라고 말씀드렸나요? 개인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필수 생활 비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공통적으로 생각해 보면 월급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월급 같은 경우는 대부분 월급쟁이들이시잖아요. 자, 월급쟁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월급쟁이였습니다. 월급쟁이인 것만큼 월급 내적으로 생활하는 그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자, 월급만큼은 달성된다라면 경제적 자유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 역시 이 두 번째 후자의 삶,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자, 직장 생활 해보시면 정말 이곳에서, 자, 30년간, 저 같은 경우는 31살 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30년간 이 똑같은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 이 같은 조직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라고 제 스스로한테 되물었었는데 답은 뭐 똑같았어요. 할 수 없다. 정말 하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하고 싶으신가요? 이 지금 하고 있으신 직장 생활 계속 하고 싶으신가요? 한다라면 계속 눈치를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삶인데, 사실 원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자기 좋아하는 것들은 따로 있는데 답답한 생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유인을 선택하셔야지 자신이 원하는 삶들 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책인데요. 한국의 자수성가형 부자들입니다. 자, 김 씨의 성공 비결은 사업의 위험성을 각오하면서까지 고수익을 쫓을 용기이다. 초기 3개월간은 홈페이지가 알려지지 않아 매출을 기대할 수도 없었고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지만 사업에 대한 확신과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의지로 버텼다고 한다. 확신과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의지로 버텼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김 씨가 평범한 직장 생활만 고집했다면 아마도 평생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자, 성공 비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는 월급에 만족하지 않았던 분이셨습니다. 김 씨라는 분 같은 경우는 월급 소득에 만족하지 않으셨던 분이셨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소득들을 추구를 했었는데 어떻게 추구했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자, 위험성을 각오하면서까지 고수익을 쫓는 용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투자 방식, 일반적인 정발상에 해당되는 투자 방식, 대다수가 투자하는 그 방식들은 자, 먹을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자, 에어컨 언제 사야지 싸게 살 수가 있나요? 자, 겨울에 사야지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 몰리는 사람, 수요자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투자, 여러 투자 원리도 마찬가지죠. 투자할 때 투자를 하게 되면 먹을 게 없어요. 투자하지 않을 때 투자했을 때 자,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죠. 자, 워렌 버핏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우지수 역사상 폭락했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역사상으로 최악으로 폭락했을 때, 최고로 폭락했던 그때 500억 투자를 해서 항공 주식 샀다라는 뉴스 접했거든요.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죠. 떨어졌을 때 사야지 이익 크게 본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한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자, 광양에 20채 투자를 했을 때 다들 뜯어 말리기 바빴습니다. 굉장히 외로운 길이었죠. 다들 투자하지 않을 때 투자하다 보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이 아니라면 향후 한 투자 타이밍은 잡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최저점 잡아놔야지 자, 상위 포지션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소도시였어요. 자,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소, 중, 대도시로 발전할 그런 곳입니다. 향후적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곳이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대도시에는 어떤가요? 집값 비싸죠. 근데 애초부터 비쌌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쌌어요. 쌌는데 계속적으로 집값 오른다는 발전하는 정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커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소도시 때 접근해 놓는다라면 평생 묻어놓는 그 투자를 월세 투자로 묻어놓는다라면 수익 계속 얻어지면서 자, 매매가 상승은 계속 이어져요. 자, 그럼 대출도 계속적으로 더 뽑을 수가 있고. 자, 이런 뭐 계속적인 상승 효과들이 다 있죠. 월세 상승, 전세가 상승, 매매가 상승. 다 상승한다라는 것입니다. 최저점일 때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위험성을 내포한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용기.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고 수익 굉장히 높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사업에 대한 확신과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의지로 버텼다.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결과치들 김 씨가 얻으셨습니다. 자, 의지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투자를 할 때 전부 다 성공적인 투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투자를 하다가 막힐 때도 있고 투자를 하다가 이 길이 맞는지 회의가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서 역발상 투자한다라고 하면 뜯어 말린단 말이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 주변 사람, 특히나 그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한다. 역발상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더 이해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일단 공인중개사도 이 투자를 하는 이유를 몰라요. 모른단 말이죠. 투자자들은 그래도 역발상에 해당되는 투자자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이 투자하신단 말이죠. 근데 투자한다라고만 알고 있지 왜 투자하는지는 모르세요. 자, 그런 상황에서 확신과 굳은 의지가 있어야지 추진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투자하고 바로 오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자, 부동산은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장기적인 그 눈이 있어야 돼요. 자, 이는 지역 분석 바탕으로 보셔야 된다. 지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라고 하게 되면 투자하지 못하죠. 오래 가져가지 못합니다. 등락이 또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라도 자, 이 확고한 의지 가지면서 이런 고수익 추구하는 그 노력들이 선행되어야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 사실 이 책을 통해서도 확신을 더했던 거죠. 확신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자, 김밥 파는 CEO라는 책입니다. 자, 돈을 버는 목적 가운데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면 나는 자신 있게 게으르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나는 기업의 이념을 게으르기 위해 부지런하고 나의 시간을 사기 위해 일한다 라고 정해놨다. 자,
돈을 버는 목적을 게으르기 위해서라고 좀 특이한 목적 가지시고 있으셨습니다. 저 역시도 좀 공감은 되긴데요. 공감은 되긴데 사실 가장 성실한 직장인들의 삶이 있습니다. 자, 성실하다라는 거는 자,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성실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시간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지 않고 야, 대신 일을 해야 하고 나가서 막 작담하다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막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다 뭐 지키잖아요. 근데 사업가들은 골프 치러 다녀. 자, 로비하고 이야기하고 막 인맥 넓히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골프 반드시 쳐줘야 되는데 골프 치고 돌고 다니면서도 돈을 엄청나게 번다라는 거죠. 게으르다. 일하는데 굉장히 게으르죠. 다른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추구하는 게 이런 부자들의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자, 김여파는 CEO 역시도 마찬가지 게으르기 위해서 돈 번다라고 솔직한 얘기 하시고 있으셨습니다. 자, 오후에 게으르기 위해 오전에 해보다 일찍 사무실에 나간다. 자,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걸려오는 전화도 없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서너 시간 전에면 모든 서류와 업무를 보기에 충분하다. 조용한 오후에 1시간 업무는 조용한 오전에 1시간 업무는 복잡한 오후의 서너 시간보다 더 효율적이다. 나는 회사의 사업 방향과 운영 형태를 정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것을 직원들에게 위임한다. 자,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최적의 장점 활용하시고 있으십니다. 방향이라든가 이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발휘돼야 되는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모든 일들은 직원들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요. 자, 위임하게 되면 어떤가요? 자, 자기의 온전한 시간들 또 남는단 말이죠. 또 다른 사업을 구상을 한다거나 또 골프 치러 놀러 다닐 수가 있어요. 놀러 다닐 수가 있다. 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시스템 한번 만들기는 어려워요. 자, 이분 역시도 마찬가지 김밥 하는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이 했습니다. 애초 시작했던 그 생각, 자신은 그런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 나가는 김밥체의 사장이다. 그 사업체의 사장이다라고 1년 한 달에 $10,000는 벌 수 한 1,0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은 벌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그런데 한 채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판다라면 거기에서 한 $1,000만 들어오면 100만 원만 들어온다라면 이를 100개, 200개 늘려가는 거는 어렵지가 않겠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애초 지전부터 설계를 하셨던 분이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전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으시죠. 오전 시간.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 동안에 업무를 대부분 다 처리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게으른 삶 한다라는, 게으르다라고 하는 게 일 하나도 안 하고 게으르다라고 하면 진짜 게을러 빠지는 그런 사람이죠. 게을러 빠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할 거 다 하면서 게으르다. 그러면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분 같은 경우는 이 게으른 삶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끊임없이 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다른 책인데요. 자, 경제적 지식이 미래의 부를 결정한다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에서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 즉 부자의 영역에 들어간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주로 사용하는 말이 일반인과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대부분 확정적인 말을 사용하고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기를 좋아한다. 특히 수다가 터지는 순간은 본인의 투자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다. 투자 판단을 내릴 때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군대에서 축구를 한 이야기를 할 때 수준이다. 또 다른 특징은 이야기의 중심이 늘 자신이라는 것이다.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본인의 계획을 이야기하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 때문에 본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거의 들어볼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였죠. 자, 정확한 대부분 확정적인 말을 사용한다. 그 근거, 투자를 했던 근거라든가 자, 그리고 투자 경험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 근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창 부동산 투자 1년에 10채 정도 사다 보니까 없던 게 있잖아요. 없던 거였어요.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3채가 전부였는데 자, 1년 지나니까 10채가 생겨.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들로 이걸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광량의 투자를 하는데. 광량의 투자. 이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데 올라갈 거다. 지금 그걸 보고 투자했다.
자, 이 투자했던 것 같은 거 이제 월세 전환하고 있다. 월세 지금 얼마인데? 자, 이런 얘기 끊임없이 했었던 게 그 한창 투자했던 때였어요. 자, 지금 같은 건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사실. 예전만큼 새롭지가 않기 때문에, 새로웠기 때문에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새롭지가 않아요. 익숙한 것이다 보니까 익숙한 것은 이야기를 덜 하게 되죠. 자, 그렇습니다. 계속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애초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해를 하지 못했었는데, 뭐 1년,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해를 하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생기더라고요. 결과치가 있다 보니까. 자, 그러기도 하고 정말 놀랐어요. 예전에 정말 친했던 친구, 휴가를 나왔는데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이 월세 수익 나 추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고 한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 달성이 될 것 같다. 그 이후에는 이제는 퇴직을 계획을 하고 뭐 이런 플랜들에 대해서 술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같은 부산의 대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친했던 친구였고 소통을 자주 했어. 자주 찾아가서 놀기도 하고 막 술도 마시기도 하고. 하여튼 예전에는 대학교 다닐 때는 그 취업 관련된 얘기, 뭐 그 관련된 얘기만 했는데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신기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이게 영향을 미쳐서 했던지에 대해서는 한 1, 2년 있다가 들었어요. 그 얘기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 친구 뭐 투자한다 이런 얘기 전혀 안 하더라고요. 얘기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월세 수익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계속 중요하게 되게 되면 경제적 자유 달성되겠다. 근데 이때까지 직장 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직장 생활에 목을 매는 생활이었는데 직장 생활 본다고 하더라도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내 집처럼 내 직장처럼 일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직장인이더라. 그런데 자산은 달랐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 뭐 1년 전에 그 이야기를 하고 1년 한 반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집 한 4채 정도 불려놨더라고요. 굉장히 또 많이 또 투자를 잘해서 굉장히 상승 효과 많이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던데 그 친구 역시도 마찬가지 지방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큰 수익들을 많이 얻고 있었던 그 친구 봤었어요. 자, 이처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공감이 되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와 이 해당되는 글의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큰 공감 받았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책이죠. 자, 평생 월급 보장 프로젝트입니다. 임대료 수익만으로 생활하기 단순히 생계를 잇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과 장기간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으면서 넓은 단독주택에 살기, 그리고 매일 자신이 원하는 일만 하면서 생활하기,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이상적인 부동산 부자의 삶이다. 후지야마는 인생의 절반을 왔다고 할 수 있는 40대의 이런 유유자적한 삶을 이미 손에 넣었다. 이 책 읽으면서도 굉장히 부러웠어요. 유유자적한 삶이, 자, 게으른 삶이랑 좀 비슷하죠. 연관관계가 있죠. 유유자적하다. 자, 회사 생활하면서 유유자적이라는 표현 쓰나요? 똥줄 탄다 그런 표현 쓰지 않겠습니다. 유유자적한 삶이라는 표현 잘 안 씁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누가 유유자적한 삶을 산다라고 하면 퇴직 1순위일 거예요. 일단 퇴사 1순위입니다. 유유자적한 삶. 못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산형, 이런 월세 흐름 만들었던 임대 수익을 가지고 40대에 만들게 되면 이런 삶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유자적한 삶. 사실 원하는 일에 계속적으로 집중하게 되고. 자, 일단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이 유유자적한 삶이 만들어져 있죠. 임대 수익료만. 그러니까 그 이상에 해당되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욕심 나면 하면 되고 안 나면 안 해도 된다.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게, 자, 이런 경제적 자유라는 것이죠. 굉장히 부럽기도 하기도 하고, 제가 가는 방향이 확신이 더 크게 들었던 그런 글귀였어요. 사실 우리는, 자, 이 방향이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할 때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월급 소득에 집중하고 있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다른 생각들을 혼자만 하고 있을 때 조금 이 방향이 맞나? 그리고 외롭다라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직접적으로 이 후지야마 이분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 간접적으로 책을 통해서 읽게 되죠. 자, 임대 수익으로 유유자적한 삶을 이미 손에 넣었다.
장기간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으면서 단독주택, 넓은 단독주택, 좁은 단독주택 아니에요. 좁은 널찍한 그 단독주택에 살면서 자 그런 삶들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삶 산다라고 하면 그 이후의 삶 덤입니다. 원하는 사업을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임대 수익 더 높이도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업 추구에 끊임없이 불러가지고 기본 바탕이 그렇게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삶 살고자 많이 노력하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젊잖아요. 제가 30대 중반입니다. 중반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열심히 생활하고 싶죠. 자 은퇴한 지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 프리랜서 1년 정도까지는 진짜 한번 내가 역량껏 넓힐 수 있는 분야는 다 넓혀보자 라는 목표 세웠기 때문에 끊임없이 넓혀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넓히는 것도 제가 원해서 넓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득 구조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삶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 이 책 글귀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저는 큰 도움 받았었거든요. 마지막입니다. 자 그가 소유한 부동산 물건은 전부 87채다. 87채다. 이 모든 부동산에서 올리는 연간 임대료 수입은 무려 4억 2천만 에서 3천만 원이 이나 된다. 그 수입에서 고정 재산세,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동산 보수비, 광고비 등의 세금과 필요 경비를 제외하면 2억 원 정도가 된다. 소득세가 약 4,600만 원이기 때문에 실수입은 1억 5천만 원 정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1억 5천만 원 순수하게 받으려면 얼마를 월급으로 받아야 될까요? 한 3억 이상 받으셔야 됩니다. 자, 월급 같은 경우는 높아질수록 소득세는 굉장히 더 높아지죠. 38% 이상입니다. 자, 1억 이상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세금을 많이 뗀다라는 것인데, 자, 1억 5천, 한 달에 순수하게 1,000만 원 이상 들어오는 시스템 만들어 놓으셨어요. 참 부럽지 않겠습니까? 유유자적한 삶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자, 저 역시도 마찬가지 목표치, 사실 이 목표치가 근거가 되지는 않았지만 한 달에 1억 2천 정도는 벌어보자라는 목표치를 사실 이런 근거를 통해서 이런 근거에 영향을 받아서 세운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유자적한 삶인데 정말 확고한 유유자적한 삶, 제가 정말 의미가 있는, 제가 1억 2천에 대한 의미는 따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자, 이 의미를 가진 그 목표치 설정하고 달성하고 싶었어요. 물론 임대소득으로만 자, 이 소득 달성할 수는 없겠죠. 열심히 사업을 늘려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사업 소득이 받쳐줘야지 이 소득 목표치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인데, 자, 이처럼 마찬가지죠. 자, 이런 소득들 유유자적한 삶 많이 발생하게 된다.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세라든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보수비, 뭐 광고비 다 제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순수하게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남는 그런 소득들이 생활의 윤택함을 더하게 된다. 자, 이 글을 읽으면서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아직까지 달성하지는 못해. 그 당시에. 그려지더라고요. 이 단독주택에 살면서, 자, 모닝커피 한 잔 쫙 마시겠죠. 자, 모닝커피 마시면, 자, 앞에 있는 이 풍경들 딱 보면서, 자, 오늘 또 뭐 어떤 것들을 더 집중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자, 글로벌 성공 시대에서 정말 좀 지속적인 성공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아침 시간을 굉장히 잘 활용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시더라고요. 오전에 거의 대부분의 업무들을, 중요한 업무들을 다 끝내죠. 그 이후에 이제는 현장을 나가신다거나 그렇게 사업을 확장한다라는 모습 확인했거든요. 자, 그런 아침 시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침 시간 모닝커피 마시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상들이 끌어당김 효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상상했던 모습들이 현실화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죠. 자, 그 관련된 영상 역시도 마찬가지 전달 드린 적이 있습니다. 끌어당김 법칙 이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아랍에서, 자, 그렇게 사막 한가운데에서 그런 상상들을 했습니다. 자, 출근 시간 같은 경우는 20분 정도 되었기 때문이죠. 20분 정도 쫙 상상합니다. 단독주택, 모닝커피, 행복한 가정. 자, 그런 삶.
역시 이 글귀가 굉장히 크게 도움되었습니다. 저는 소액으로 시작해서 경제적 자유까지 이런 책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런 책들을 읽고 난 다음에 확신도 얻었고 위안도 얻었고, 자, 외로운 게 사실 조금 위안이 굉장히 컸었어요. 자, 그런 삶들 살아왔던 그런 분들이 자, 지금의 목표치 달성했다라는 거 보고 더 큰 확신을 가졌던 것이었죠.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자유, 이 글귀들과 함께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 드네요. 자, 이것으로 경제적 자유 달성했던, 소액으로 시작해서 경제적 자유 달성까지 도움되었던 6권의 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